우리 정치학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임 이론이 있어요. 제로섬 게임은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쵸? 1 플러스 1은 2예요. 그런데 이 1 플러스 1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를 잃으면 저 사람한테는 플러스가 되고 저 사람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나한테 플러스가 돼. 플러스 1 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면 저 사람이 이익을 봤다고 느끼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야. 그게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냐? 아니거든요. 또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해코지해. 남도 모르게 해가지고서 요새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를 해서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80년대까지는 특히 70년대까지는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었어요. 남한의 이익이 되면은 북한의 손해고 북한의 손해가 되면은 남한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그런 식이에요. 국가보안법이 뭐냐? 북한을 이롭게 하면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나빠지도록 만들어요. 그게 국가보안법의 틀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형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는 자기가 망할 거를 그대로 감수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분단에 관한 역사의식의 중요성도 중요하고 평화를 지키는 힘의 본질이 뭔가. 평화를 지키는 힘의 본질은 이웃과의 평화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새 아파트 있잖아요. 옛날엔 우리 이사 가면은요 이웃하고 떡을 나눴어요. 요새는 아파트에 새로 이사 왔다고 떡 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옛날 삭막해졌어요. 삭막해졌어요. 저도 어느 시기까지는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러나 이런 느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삭막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웃이 살던 그러한 그 인간미 넘치는 살냄새가 풋풋한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가 이건 완전히 경쟁이고 요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로 엄마들끼리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해. 정보도 자기네들끼리만 나눠요. 옆에 동네에서 이 정보를 알면은 경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이게 그냥 그 문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다른 부분으로까지 뭐 님비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을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평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남북 사이의 평화와 통일을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하는 것은 젊은 세대잖아요.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좀 걱정되시겠나요? 많이 걱정되죠. 더 멀어지는 거죠. 옛날보다 그럼 그래서 설사 그렇게 멀어져 가지고 국제 관계의 변화 때문에 한반도가 충격적인 그런 8.15 때처럼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또 다시 서로 남남으로 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예멘이 그랬었거든. 예멘이 통일이 됐었어요. 다시 또 나뉘어진 거예요. 동서독도 통일이 된 다음에 서독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해. 그래서 동독 국민들은 2등 국민이 된 거예요. 오씨 배씨 그러면서. 그래서 동독에서도 다시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한 정당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다시 서독이 그래도 합리적인 그러한 독일 사람들의 그게 있어가지고 거긴 김민당인데 기독교민주당 쪽에서는 통일을 이룬 게 자기네들이 장본인이기 때문에 설사 그런 저게 있더라도 그러한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그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그 상처에서 많이 벗어났어. 근데 우리 사회는 요즘도 우리가 보잖아요. 여야의 뭐 갈등. 요새 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뭐냐. 언론에도 그게 많이 회자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정치 얘기 서로 완전히 극단으로 갈려 있으니까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그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게 다르면은 같이 만나려고도 안 한다. 그러면 결국 여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여는 야가 될 준비를 해야 되고 야는 여가 될 준비를 해야 되고 네가 여가 되든 내가 여가 되든 네가 야가 되든 내가 야가 되든 그러나 우리가 공동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번영인데 그 번영을 위해서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나는 여도 싫고 야도 싫다 이게 아니라 여도 필요한 나의
우리 행복,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이나 그러한 그 구조가 아니면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그 통일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주 살얼음 같은 게 돼버리게 되고, 살얼음 깨지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못 나오죠. 남이 와서 구해내면 구해준 값을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8.15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연합군이 우리를 건져줬잖아요. 건져줬으니까 남쪽은 미군이 점령을 하고 북쪽은 소련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킨 게 아니니까. 그럼 분단과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근데 그 심각한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냉철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냉철한 역사 의식은 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역사 의식을 가져야 분단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통일 이후의 사회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